우리 원자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세상 모든 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원자가 진짜로 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발견의 여정은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고대 그리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과학자들이 남긴 첫 번째 단서들을 쫓아가고 원자 속을 들여다본 충격적인 실험을 거쳐서 마침내 오늘날의 세상을 만든 원자 모형에 이르기까지 총 5단계에 걸쳐서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저 멀리 고대 그리스에서 원자 이야기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인 생각으로 처음 싹을 틔웠습니다. 이 말이 진짜 핵심을 꿰뚫는 말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막연한 생각의 세계에서 눈으로 보고 숫자로 잴 수 있는 증거의 세계, 즉 과학으로 넘어가는 그 위대한 전환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추측이었죠. 하지만 이건 과학은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럴듯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시간을 2000년이나 훌쩍 뛰어넘어 볼게요. 드디어 화학자들이 원자가 진짜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첫 번째 단서들을 어떻게 찾아내기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죠. 앙투안 라부아지의 이 발견이 정말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물질의 총량, 즉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뭔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현대화학의 출발점이었어요. 돌턴의 이론이 왜 그렇게 대단했냐면요. 바로 이 측정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물이 왜 항상 똑같은 비율의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지는지 그의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했거든요. 이로써 원자는 드디어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무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그 원자라는 건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 바로 이 질문이요.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 그러니까 아원자 입자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묻기 시작한 거죠. 원자가 정말 세상의 가장 작은 벽돌일까? 아니면 그 벽돌도 무언가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 발견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절대로 쪼갤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원자가 사실은 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처음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원자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엔 톰슨이 제안한 건포도 푸딩 모형이라는 게 대세였어요. 뭐냐면 원자 전체에 양 전하가 푸딩처럼 흐물흐물하게 퍼져 있고 그 안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콕콕 박혀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니 러더포드는 당연히 총알 같은 알파 입자가 이 푸딩을 그냥 휙 뚫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얇은 휴지에 대포를 썼는데 포탄이 튕겨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러더퍼드 본인도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러더퍼드는 이 말도 안 되는 실험 결과를 가지고 정말 혁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원자는 대부분 텅 빈 공간이고 그 한가운데에 아주 작지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핵이라는 게 있다는 새로운 그림을 제시한 거죠.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확 와닿죠? 우리가 단단하다고 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의 전부가 텅 빈 공간이라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러더퍼드의 모형이 원자핵을 찾아내긴 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알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닐스 보어가 양자화라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을 들고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물처럼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진 덩어리, 즉 양자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자는 아무데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 계단 위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에는 있어도 그 사이 허공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어의 이 모형은 당시 과학계의 큰 미스테리였던 원자는 왜 특정 색깔의 빛만 내뿜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내놓았어요. 전자가 한 에너지 계단에서 다른 계단으로 점프할 때만 에너지를 내놓기 때문이라는 그의 아이디어는 원자 스펙트럼의 비밀을 완벽하게 풀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자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삶에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근본적인 지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 세 가지 입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우주의 모든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과학은 그냥 책상 위 이론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탄소 연대 측정법 같은 기술은 고고학이나 지질학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죠. 원자의 성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고대의 단순한 철학적 질문에서 시작해서 현대 과학의 근간을 이루기까지 원자의 발견은 인류 지성의 위대한 발자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게 만듭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다음 수수께끼는 과연 무엇일까요?